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 약은 이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몸이 한쪽 이렇게 반신이 마비예요. 아 그래요? 네, 제 오른쪽이 마비입니다. 오른쪽이 마비인데 재활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걸. 대표님 여기 세차장인데 네. 이 게임기가 왜 있어요? 차 세차 기다리시면서 많이들 하세요. 반응이 좋나 보네요. 여기서 뭐 세차가 다 끝났는데도 안 가고 세차 게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 낸 운전자 네. 059대는 사람이에요. 한 170 정도 자꾸 게임은 그 정도 있다니까. 사람이 받쳤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받쳤어도 670만 원에 정리하려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사고 처리를 이렇게 일을 해드리면 제가 무슨 돈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저 여태껏 이 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사고 처리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주에서 제이카 모터스라고 자동차 업체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동차 업체예요? 저희는 자동차 세차, 광택, 뭐 유리막 코팅 이렇게 하는 자동차 용품점하고, 그리고 사고 나시면 제가 이제 사고 과실 비율대로 해서 처리해 드릴 때 옆에서 도움 드리는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떨어지셨는데 약? 예. 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 약은 이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직업 자체가 막 아침에 일찍 자다가도 막 사고 현장에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일적인 걸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나 보죠. 이런 걸 해가지고 갑자기 뇌혈압, 이제 혈압이 뭐라 하더라? 혈압이라는 게 있어서 네. 혈압 때문에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사무실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사무실로 이동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저 올해 41살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자동차 쪽 그 과실 사고가 나면 몇 대몇 과실을 나누잖아요. 네. 뭐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이제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공업소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일명 현출이라고 하죠. 현장에 나가서 교통사고 어떻게 나는지 그 사람 뭐 상대방이나 우리 측 인적사항 해가지고 포상과가 직원한테 이제 이렇게 인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뇌출혈이라는 게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활을 한 4년 정도 했죠. 그 와중에 이제 제 친동생이 그럼 같은 우리 형제끼리 같이 먹고 살자,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몸이 한쪽 이렇게 반신이 마비예요. 아 그래요? 네, 제 오른쪽이 마비입니다. 오른쪽이 마비인데 재활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걸. 근데 다치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온도 감각도 없고 그래요. 오른쪽은 싹 다. 자세히 보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움직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뇌출혈 걸리고 나서부터 아예 그 반이 이렇게 좀 네, 이제 제가 뇌출혈이라는 그 병이 왔을 때 총 한 3개월 정도를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중간에 또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막 심정지도 한번 일어나고 해서 갈비뼈가 한 3개인가 4개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다가 살아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 사는 인생이죠. 2번 사는 인생. 여기에요 손세차? 네, 맞습니다. 저깁니다. 오빠가 새 차는 못 사줘도 새 차는 해줄게. 아 옛날에 보험사 자동차 보험, 제가 옛날에 보험사 네네.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하는 게 그거군요. 네. 뭐야? 문이 열려 있던 건가요? 네, 문 열려 있었네. 세차장인데 되게 뭔가 좀 다른 느낌이네요. 아무리 세차장이라도 네. 깨끗하게 하려고 오는 데인데 내 가게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표창장이?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세차장인데 네. 이 게임기가 왜 있어요? 이거 이제 손님들이 세차 맡기시면 기본 1시간 정도 세차가 걸리니까 네. 공짜로 하시라고. 어. 심심하면 지루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뭐가 없거든요. 커피숍도 뭐 크게 없고 쉬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차 세차 기다리시면서 많이들 하세요. 반응이 좋나 보네요. 여기서 뭐 세차가 다 끝났는데도 안 가고 세차 게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것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아니요, 이건 다 이것도 손님들 드시라고. 집에 갖고 가셔도 된다고. 따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다 손님들한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기 라면은 또 왜 있는 거예요?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 드시라고 네. 기본적으로 싹 세팅해 놓은 겁니다. 술도 있는데요? 술은 이제 가끔씩 드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드시라고. 보통 세차장에 저렇게 라면이나 술을 비치해둔 데는 없죠? 그렇죠. 10년, 10년 이상을 제가 그 사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 손님들이 이제 저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차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심심하면 놀러 오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제일 크죠. 대표님,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옷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 고객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네, 지금까지도 찾아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세차장, 뭐 광택, 블랙박스 이런 일만 하다가 그래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사고가 나면 꼭 저한테 뭘 물어보세요. 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한두 분 알려드린다 본 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소개해주시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사고 현장까지 가서 사고 이렇게 처리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렌트카도 짝깐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세차장도 하시고 렌트카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렌트카하고 세차장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고 처리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근하셔가지고 보통 어떤 걸 하세요? 출근해서 오늘 뭘 할지를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른손이 마비여가지고 글씨를 못 쓰니까 최대한 휴대폰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잠깐만 또 고객이 지금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네. 잠깐만요. 네. 9시에 차가 한 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 얼굴 뵙고 가야죠.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다릴게요. 천천히 오세요.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전화가 옵니다. 주말에 사고들이 나시고 이제 기다리셨다가 월요일이니까 보통 저는 오전 6시 정도면 일어나가지고 1시 씻고 가게 나가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넣잖아요. 네. 이 비싼 자동차 보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50만원에서 100만원 많게는 2, 300만원까지도 가는데 자동차 보험이 네. 실질적으로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진 않아요. 그리고 내 보험 심지어 내 보험사 견인차를 불러도 다 이제 그렇게 연계들이 돼 있어서 자기들 뭐 공업사가 연계들이 돼 있어서 사고차 가져가면 막 수당의 몇 프로 이러거든요. 이제 엄청나게 비용이 발생이 돼요. 견인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차를 빼려고 하면 오히려 고치는 돈보다 이 돈이 더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고객님들 모르시니까 사고가 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고 현장까지 나가든가 아니면 간단한 사고면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해드리는데 이제 이런 업무들을 해드리죠. 몸이 다쳤다라고 하면 앰뷸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렌트카까지 다 현장으로 가가지고 사고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려요. 그리고 차 수리가 다 끝나면 수리된 차량 검수부터 뭐 저 세차장 하니까 이제 저한테 오셔서 고마우니까 세차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럼 주로 핸드폰으로 업무를 많이 보시겠네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통에서 200통 받습니다. 전화를요? 네. 엄청 많이 하네요. 여기 위에 5만원짜리는 뭔가요, 대표님? 그 5만원짜리는 저희 제이카 처음 오픈했을 때 저희 엄마가 준 겁니다. 성공하라고. 그때는 안 잊어버리려고 저거는 안 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고 저희 동생이 이제 회사를 막 그만두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사시고 있는 아파트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어요. 이제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일반 주택들이어가지고 열에 한 8분이 다 망할 거라고 그랬죠. 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여기 제가 세차장 오픈한다고 하니까 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미친놈. 뭔 세차를 누가 세차장을 오겠냐고 여기까지. 진짜 열심히 저희는 일했거든요. 열심히 일했고 남들보다 더 일했고 지금도 365일 제 가게는 쉬지 않습니다. 세차장은 보통 비가 오면 장사를 하는데 저희는 비가 와도 일을 합니다. 하루에 세차는 몇 대 정도 맡기시는 것 같나요? 저희는 세차를 많이 하진 않아요. 보통 하루에 한 6, 7대? 세차를 많이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는 한 대를 하도 좀 더 꼼꼼하게 시간이 들더라도 그렇게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많은 대수를 치진 않아요. 이게 그 에바포레이터랑 차 실내에 들어가 있는 부속인데 어느 분이 여기다 오물을 부숴놔가지고 이거는 서비스에서 교환을 해야 하거든요. 누가 오물을 부어요? 냄새 안 올라오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 그럼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하고 마무리를 질 거고 아닌 것 같네. 그러면 다시 뜯을 거예요. 다시 뜯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괜찮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번 타보시고 이상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저희 가게에서 시공한 차량들은 저희가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저희 가게 마크를 붙여드립니다. 어떠한 이벤트라든가 뭐 신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무료로 다 해드려요.
길 가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여져 있는 경우도 봤나요? 저는 많이 못 봤는데 많이 봤다고 연락들 주시더라고요. 아, 인스타 그래요? DM으로 많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연락 드릴게요. 네. 이 차량도 지금 손님 타셨던 렌트카 차량인데 네. 손님이 타셨으니까 세차 다시 해서 다른 손님 지금 기다리고 있으셔가지고 또 바로 이 차도 나가야 됩니다. 렌트카 사업은 몇 대로 시작하셨어요? 2대로 시작했죠. 그랜저 2대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조금씩 사고가 나시면 연락 주시고 하다 보니까 한 대 한 대 늘리던 게 이제 조금 양이 좀 됐죠. 모든 전 렌트카가 싹 다 이렇게 작업하고 뭐 차량 냄새 안 좋은 방향제까지 싹 다 새 걸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나가요. 대표님처럼 이렇게 새 차업도 하면서 또 렌트카도 하고 보험업까지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원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셨는데 인스타나 이렇게 요즘 인터넷 보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고객님들 사고 나실 때 좋죠. 이렇게 렌트카 갖다 드리는 거 네. 직원이 따로 안 갖다 주고 대표님 이렇게 직접 다니세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나갑니다. 가서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도 해드리고 해야 되니까 진짜 웬만히 바쁜 일 아니고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사고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사고 처리가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질 건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반적인 그냥 렌트카 업체가 아니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차를 대여해주는 그런 렌트카 개념인가 보네요.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돈 주고 하루 이틀 이렇게 빌리는 렌트카도 있지만 제가 하는 렌트카는 보험 대차라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교통사고가 났든가 뭐 하셨을 때 이제 차량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차량을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을 이렇게 대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네. 이 렌트카나 이런 자동차업 이런 쪽엔 아예 상상도 못했었고 옛날에는 제가 군대 막 제대를 하고 광주에 보면 구시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시청에서 술집을 했어요. 친구랑 동업으로 쫄딱 망해불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진짜로 인생에 처음 고비가 온 거지. 돈은 돈대로 다 써버렸어. 진짜 담배값 하나 없고 밥값 하나가 없을 진짜 그럴 때여서 집에도 못 들어가 쪽팔려서 엄마한테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뭘 하지 늘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아는 선배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는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망한 거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돼요? 그럼 물어봤더니 택시를 해봐라. 택시요? 택시를 하면 네가 얼마나 야가 빠진 놈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다 야가 따는 게 아니라 네. 왜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100원짜리 하나의 소중함을 알 것이다. 어허.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이 그 택시 영업부장인가 계셔가지고 택시 회사를 들어갔죠. 택시를 하면 그때 당시에 하루에 회사에 줘야 되는 돈이 있고 그 이후의 돈은 이제 내 거 수입이에요. 돈 100원짜리 하나를 더 벌려고 일부러 신호를 걸리는 거야. 천천히 가서.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저도 그래요. 택시를 타다 보면 잔돈이 나오면 기사님 고생하셨으니까 갖고 가세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내가 택시할 때는 그런 분들은 다 천사로 보였어. 저분들은 진짜 예수님이고 천사다. 그 100원짜리 300원 400원 남는 게 너무 행복했던 거야. 모든 남자들은 그럴 거예요. 처음에 막 운전을 하면 재밌거든. 네. 잠도 안 와버려. 24시간을 계속 운전했어요. 진짜로 난 돈을 더 벌어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택시 회사에 줘야 될 돈이 하루에 62,000원인가 63,000원인가 그랬어요. 차에 가스를 넣잖아요. 택시를 가스차니까. 네네. 차에 가스를 넣어.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이제 예를 들어 10만원을 찍고 시작을 하는 거야. 10만원을 찍어야 그 이후에 수입이 낼 거야. 근데 하루에 그 10만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총 24시간 잠을 안 자고 일을 했더니 내 손에 떨어지는 게 5만원 남더라고. 아 진짜 안 남네요. 내가 이 5만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야가 빠지게 신호 걸리면 일부러 천천히 가고 내가 그런다는 생각에 사람이 진짜로 아 진짜 난 쓰레기였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렸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택시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난 아직 젊은데 네. 아직 세상에 기회가 더 많은데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험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보험회사라고 하길래 저도 놀랐어요. 아 나 영업을 해야 되나 영업에 자신이 특별히 없는데. 그리고 막 소문이 있잖아요. 보험회사 막 하면 친구들도 안 만난다 막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날 피하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고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뭐 도와주고 과실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됐죠. 이제 그 소개를 받아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때가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차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놔뒀어요.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안 주셔도 되는데. 잠깐. 하나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사고 부위가 어디예요? 오른쪽 뒤편이야. 한번 어차피 키자리가 밀려버렸어요. 네네. 키자리 밀려버렸고. 네네. 그리고 테두리는 깨졌으니까 네네. 어차피 교환해야 네. 되고. 여기 있죠. 보이죠? 네네. 마우라 팁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이런데 일반 공업사면 딱 까분단 말이에요. 네네. 내가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험 처리할 거니까. 네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차량 등록증 있으신가요? 여기 안에 있어요. 뭐 귀중한 짐 꺼내세요. 안전 신발 꺼내서. 현금, 집문서, 금 이런 거 있으면 꺼내세요. 또 나중에 없어지면 또 큰일 나니까. 감사합니다. 뵐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갖다 드리고 파손부 여기 어디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수리가 끝났습니다 하면 또 제가 가가지고 마무리 검수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고객님한테 가기 전에 저희가 세차를 하든가,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유리막 코팅이나 PPF 이런 게 더 있으셨으면 그것도 피해자 있으셨을 때는 다 보험에서 그걸 보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마무리 해가지고 제가 갑니다. 대표님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 달에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달에 2천 이상? 순수익으로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두 형제가 같이 하다 보니까 네네. 저 혼자 갖고 가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둘이 나눠서 씁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는 운전자 네. 공무부대는 사람이에요. 보험 접수하셨어요? 아니, 안 하고 합의를 보려고 그랬죠. 그냥 하나 보실래요? 그냥 합의를 본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금액적으로? 네. 금액적으로 뭐 얼마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새벽 6시 안 되는 시간에 술 드시고 뒤에서 후미추돌을 하셨다고 그때도 현장에서 말했다던데 수리비랑 뭐 이것저것 해서 1,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돈 얼마인지 때 적금 해약하고 170만 원 정도 된대요. 얼마요? 170 정도 된대. 670이요? 네네. 합의라도 좀 베푸셔갖고 한 170 정도 적금 깨면 그 정도 있다니까. 사람이 바쳤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바쳤어도 670만 원에 정리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1,000만 원 얘기를 했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대물은 다 끝난다고 하지만 그 형사적인 합의 안 하면 아마 벌금 꽤 많이 나올 텐데, 그 젊은 친구 인자는 그쪽 입장에서는 1,000만 원도 합의 안 한다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받고 좋게 끝내주세요. 이게 어리단게 그렇게 해서 형사 합의를 빼려고 하는 건데, 제가 사장님 이렇게 말하고 그 1,000만 원에서 돈 10원짜리 한 장 제가 갖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애기 봐가지고 짠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걔 진짜 짜네요. 금액은 거기서 더 이상 조정은 안 되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내가 물어볼게요,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네. 그 방금 사람이었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적금이 670만 원밖에 없으니까 670만 원에 합의할래요. 이게 되겠어? 안 되지. 진짜 양심 불량한 사람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크게 당해야 돼. 우리나라 법이 너무 좋아서 그러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싹 다 징역 보내버려야 돼, 이것들. 사고가 난 당사자들끼리 보통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한테 그렇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고가 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통 사고가 나면 다 힘들어요. 가해자들은. 네. 다 힘든 사람들이고 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실수 한 번 한 거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다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 직업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음주운전한 사람들, 뺑소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행동을 생각을 해야죠.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말하기 힘드시니까 저한테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대리인 역할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11시네요. 오전에, 월요일 오전은 더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 됐네요. 한 달로 좀 평균적으로 사고가 몇 건 정도 나는 거 같나요? 60건에서 7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 엄청 많네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일 중에. 아까 같이 그렇게 음주운전 사고 같은 거, 우리 고객님들이 차마 말을 하실 수는 있지만 말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해결했을 때 그때 가장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사고 처리를 이렇게 일을 해드리면 제가 무슨 돈을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저 여태껏 이 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사고 처리했다고 해서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돈 안 받고 그럼 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 렌트카를 이용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제 세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사고 나면 예방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달러 와주시고 주변에 소문을 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고 처리 이런 건 그냥 순전히 서비스로 제가 해드린 겁니다. 다시 제 본부로 돌아오네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사고 차량 이렇게 표시를 해야 물론 딱 보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섬세한데 미세한 데는 안 보이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보내야 돼요. 이 차량은 기아 카니발 차량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는 차 바퀴와 차 바디를 고정하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쇠로 돼 있거든요. 이 사이에 쥐인지 고양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가지고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체가 썩어가지고 난 냄새예요. 이게 안에 한번 맡아보실래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뭔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을 열어줘서 그러는데 그 죽은 사체를 찾으려고 했는데 사체가 그쪽에 없으면 100% 그쪽에 있어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쇠를 잘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정도로 분해를 해놓고 다 벗겨놓은 상태로 의자만 하나 달아놓고 공업사로 갖고 와서 전체 탈거할 겁니다. 다시 차가 따뜻하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 새벽에 추울 때는 차 안에 이렇게 숨어있든가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차도 돈 5, 6천만 원씩 주고 산 차인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못 쓰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네. 수리비만 제가 봤을 땐 이것도 견적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흑임자 콩물국수 계시. 자주 오시는 곳이에요? 예, 자주 옵니다. 어떤 부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계속 올라가요. 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보지 내 손을 보진 않잖아요. 네. 저는 한 번씩 오전이 제일 심하고 이제 오후가 되면 조금 풀어지긴 해요. 근육들이 강직돼가지고 제가 걸음도 오전에는 상태가 안 좋아요. 맛이 어떠세요? 이제 오후에는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후에도 이제 다 고친 거 차량 갖다 드리고 그분이 타시던 렌트카 회수해서 깨끗하게 또 세차해가지고 지금 오후에 사고 나신 분한테 또 다시 나가야 돼요. 이거 공장에서 차량 수리 끝나가지고 다시 이제 고객마트 나가는 길이죠. 일단 가시죠. 네네. 그러면 보통 전화를 좀 많이 하시고 운전도 좀 많이 하시겠네요. 요즘 운전하고 전화하는 게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가게에 많이 없어요.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이사님이 안살림 챙겨주시고 고객님들 차들 보면 고객들 성향이 뭐예요? 성향이 어떤 성향이요? 이거 보시면 그래도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이 차 네. 벌써 3만 킬로나 탔는데 아직도 비닐 안 벗겼어. 이런 고객님들 성향은 진짜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비닐도 안 벗겼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걸 또 커피를 또 주시네. 살 빼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살 빼야 돼. 인기 만점이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여기부터 앞에까지 싹 됐다고 보면 돼요. 끝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내시고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이것도 붙어 있네요. 여기 제이카. 네. 안녕히 가세요. 연락 드릴게요. 네. 확실히 여성분이라 차 깨끗하게 타셨네. 여성 고객님들이 타시면 렌트카를 저희가 또 깨끗하게 드리니까 네. 손님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반납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사고를 위해 출발하시죠. 네. 계속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또 다음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수리가 끝난 차량 요거 와서 PPF 좀 붙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일이니까 돈이니까 네. 그러면 또 달려가야죠. 또 가보시죠 한번. 하시죠. 네. 이건 또 저희 차입니다 이것도. 대표님 그럼 차를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도 갖고 있고 해서 다 해가지고 한 60대 정도 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대표님 지금까지 차량 네. 사고 처리해 준 게 누적으로 몇 건 정도일까요? 대략 제가 사고 처리한 것만 해도 한 10,000대? 와 엄청 많이 했네요. 10,000대 이상 됩니다. 그 10,000대 처리를 하면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고가 나시면 일단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차량 파손 부위 그리고 사고 난 부분 그리고 파손 위치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리고 차량 갓길로 무조건 빼십시오. 안전이 원전부터. 그리고 나셔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든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 하시면 365일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꿀팁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잘했는데 당신이 막 와갖고 뭐 사고가 났네 어쨌네 막 악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싸우지 마시고 112에 전화를 하셔서 그냥 경찰을 부르십시오. 그러시면 그냥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차에 시동을 끌 때 이렇게 에어컨을 요즘 같은 더운 날은 켜고 있잖아요. 네. 항시 시동을 끄기 전에 에어컨을 먼저 다 끄고 그리고 시동을 끄십시오. 뭔 차인가요? 그래야 배터리의 수명을 오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몇 번이요? 저거 7하나 4하나? 아니요. 하나하나. 05. 요 차량도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라이트랑 반바가 깨져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원래는 이쪽에 필름이 붙어 있어요. 필름이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데 네. 필름까지 다 손상이 돼가지고 여기 위에다 다시 필름을 다시 씌워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보증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신 거죠. 여기는 왜 그냥 부속만 가는 거고 이런 시공은 따로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다 맡겨주시는 거죠. 왜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냥 현대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 먹고 살아라고 그런 것 같으니까. 네. 오묘미. 여기 현대에서 이렇게 일을 받으려고 네.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업체와 저희와 그 사장님과의 신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믿으니까 이쪽 업체에 넣으면 그래도 믿고 맡겨주고 다 알아서 하니까 고맙죠. 항상 도와주세요. 그래도 광주에서는 여기 현대자동차가 거점 1, 2등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 또 사고 한 대 왔네요. 뒷트렁크, 뒷대로등 양쪽 그리고 펜다까지 꺾여버려가지고 사고가 커요. 지금 마우라까지도 다 꺾여버려서 엄청 심하게 났네요. 지금 이 정도 충격이면 분명히 이건 몸도 아파요. 그거 오늘 가서 차 회수해보라. 북부사 가야 됩니다. 네. 가시죠. 그럼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난 사고인데 우리 고객님이신데 새벽 일찍 출근한 일을 하세요. 아이스크림 유통하신 분이어가지고 시외를 많이 다니셔서 근데 아침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새벽 5시쯤에 누가 뒤에서 빵 박았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아반떼 차주가 눈이 좀 반쯤 풀려갖고 있더래요. 봤더니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나봐요. 아, 아까 그 음주운전 그 전화 그거예요? 네, 그 전화.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이 경찰서를 가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어딜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어버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제가 가지고 옆에서 케어해드려요. 진술서 쓰고 진술서 또 쓰는 양식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 쓰는 것까지 그냥 제가 싹 다 불러드리니까 그대로 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찰서에 몇 번 정도 가신 것 같으세요? 2,000, 3,000원 이상. 웬만한 범죄자들보다 많이 가셨군요. 그렇죠. 오늘은 경찰서가 한가하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경찰서가 한가한 편이에요? 경찰서가 한가하네요. 그 밑에 주소 적으시고 주소. 운전면허 번호. 그 아래.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대표님 이제 또 사무실로 가시는 거죠? 이제 가야죠. 그렇게 바쁘게 진행했던 것들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이제 사무실로 또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촬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저지만 우리 PD님도 못할 일이네. 우리 PD님도 운전은 항시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몸 건강하게 하는 일 계속 쭉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